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은이, 에나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옴기니, 류승경, 수호서재.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들어가며 삶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100년을 늘 새로운 하루처럼 살다간 우리에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먼 곳에 계신 한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담긴 글과 그림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그림을 처음 접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의 그림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참 살아볼만 하다고요. 모지스 할머니.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80세에 개인전을 열고 10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된 분이지요. 그녀는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시골 농장의 안악으로 10명의 아이를 낳고 그중 5아이를 병으로 잃고 버터를 만들고 양초와 설탕을 만들어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바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면 아마 닭을 키웠을 거예요. 지금도 닭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의자에 가만히 앉아 누군가 날 도와주겠거니 기다리고 있지 못해요. 76세가 되던 해 평소 앓던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인해 도무지 실을 자수바늘 구멍에 맞춰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대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신이 기뻐하며 성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이라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76살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하세요. 때로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사랑이 넘치는 그림과 함께 들려주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어줍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좌절하고 초조해하는 우리에게요. 이 작은 책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침착하고 태연하게 매일을 맞이하시길. 불안은 가라앉고 안심은 떠오르는 나날이 되시길. 모지스 할머니의 글과 그림을 실력 없는 솜씨로 전하며 할머니의 영혼이 수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크게 잃는 것이 있으면 작게 얻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요. 어린 시절. 추억과 희망이란 참 묘한 것이, 추억은 뒤를 돌아보는 거고 희망은 앞을 내다보는 거지요. 추억은 오늘이고 희망은 내일입니다. 추억은 머릿속에 기록된 역사이고 또한 화가와도 같아서 과거와 오늘의 그림을 그립니다. 나의 삶을 회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나로선 쉽지 않은 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참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겠죠. 어쨌든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애나 메리 로버트스는 푸른 초원과 숲에 둘러싸인 워싱턴 카운티의 어느 농장에서 1860년 9월 7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1740년에서 1830년 사이 제각기 다른 시기 뉴욕주 워싱턴 카운티의 남부 인근에 정착했죠.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애 첫 12해를 보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어머니를 돕고 여동생의 요람을 흔들어주고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오빠들과 뛰어놀고 방앗간 연못에 띄울 뗏목을 만들고 숲속을 돌아다니고 꽃을 꺾고 이런저런 공삭에 잠기던 시절이었죠. 나는 10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고 내 어머니에겐 형제가 11, 할아버지에겐 15, 남편에겐 12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너무 아무렇게나 지었다며 내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앤 이모는 날 애나로 부르고 싶어 했고 메리 이모는 메리로 부르고 싶어 해서 결국은 두 이름을 합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죠. 어머니는 애나 메리라고 부르는 건 괜찮아도 메리앤이란 이름은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진 애나 메리라는 이름이 영 못마땅했죠. 예전부터 아버지는 당신 누이의 이름을 따서 날 세라라고 부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저런 이유로 6살이 되도록 나는 씨씨라고 불렀어요. 그 무렵 하루는 어떤 남자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나와 남동생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씨씨이고 남동생의 이름은 비비라고 대답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 남자가 한 말을 어머니에게 전했더니 그제야 어머니가 내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보다시피 그때만 해도 아이들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시절이었죠. 물론 자식들을 아끼기야 했지만 요즘 같진 않았죠. 그래도 나의 어머니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우리들이 이불을 잘 덮고 자는지 확인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지도 항상 여러모로 우리를 챙겨주었어요. 우리 집은 5남 5녀였어요. 레스터가 장남, 호러스가 차남. 그 밑으로 나 아서손이었죠. 아서 다음에 터울이 있는 걸 보면 어머니가 아이들 며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셀레스티아, 마이에마, 오나, 조가 태어났고 한동안 뜸하다가 세라와 프레디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한 묶음씩 나왔답니다. 마치 열무단처럼요.
내가 장녀였어요. 아서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아서가 항상 저만치 먼저 내빼곤 했어요. 나는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이었거든요. 우린 체격이 비슷한 데다 나이 터울도 많지 않아서 자주 붙어 다녔어요. 얘기도 많이 했고 서로를 이해했어요. 어느 봄날엔 우리들이 잔디밭에 앉아서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참 아름답다는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아서가 천국만큼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천국 가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어 라고 덧붙였고 나는 맛있는 건 없어도 되지만 꽃은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죠. 내가 요람을 흔들어줘야 할 때가 많았는데 좋아하는 일이긴 했지만 남자 형제들과 밖에서 노는 게 더 재밌었어요. 주로 넷이 몰려다녔는데 나는 남자 형제들한테 지고는 못 배겼어요. 레스터가 처마 위로 올라가면 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는 시기였죠. 오빠와 남동생을 이기는 건 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레스터는 수영을 할 수 있고 나는 못했지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수영을 가르쳐 주려 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떼자마자 그만 꼬르륵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내 몸이 어지간히도 무거웠나 봅니다.